셋,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셋.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요게 클로즈업이죠? 네. 들리죠? 소리 들리죠? 잠시만 내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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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립니다. 좀만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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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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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더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은 그 화면에다 이게 동그라미 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영아님 잘 들리시나요? 온영아님 예, 좀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포천 김동현 대표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좀만 더 키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경종 비서관님 잘 들리시나요? 좀 작습니까? 좀 더 크게? 예, 좀 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바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예, 지금 음향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 준비 과정이니까요. 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카톡 아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거는 다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자 조한나 대표님께서 열심히 다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편하게 얘기하실 거는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녹화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잘 들리시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는 지금 청년들의 생각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예, 하나 둘 셋 셋 셋 셋 예, 소리 괜찮습니다. 예, 카운트다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락이 되셨습니다. 예,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지금 청년들의 생각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고양시 청년정책위원장 이사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비대면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얼굴을 맞대진 못하지만 이렇게 원격으로나마 함께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소독 과정을 거친 후에 열 체크와 안전 과정을 거친 후에 안전하게 진행 중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9시부터 20시까지는 총 6명의 청년들이 각 분야별로 교육, 권리, 일자리, 건강, 문화, 참여로 나뉘어서 발제를 하게 되고요. 20시부터는 활동 목표 공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진행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를 화면에 좀 붙여주시고, 네, 지금 재강님 보시면 이렇게 잘 붙였다는 거 이렇게 만지고 계신데요. 이걸 이렇게 붙여주시고 대담이 끝나고 이제 피켓을 들고 뭐 동의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에 대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같이 쌍방향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켓의 화면을 비추어 주시면은 저희 이제 호스트 조한나 대표님께서 이 화면을 같이 띄워드리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리자면요, 저희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럼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다 끝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기 북부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리고 기획부터 성과 보고회까지 전 과정을, 이 영상을 그 페이지에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회의 때 이 거버넌스 포럼 때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추가된 내용으로는 내년 2021년에도 저희가 매월 분야별로 권리, 참여, 건강, 문화, 교육 등의 주제로 정기적으로 북부 포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경기 북부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많이 노력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견으로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음향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세팅은 우리 청년망구에서 후원해 주셨고, 저희 라이브는 플라잉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 행사를 왜 진행하게 됐냐면요, 이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경기 북부의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산지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분포가 널찍널찍하게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좀 하나로 소통하고자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이 시작점이 북부 포럼으로서 청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가 융합될 수 있는,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기에 저희가 과감히 도전해봤고, 지금 현재 이 도전의 장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3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계신데 너무 뜻깊고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되게 불타오릅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션 1 순서입니다. 우리 각 파트별의 발제자들이 나와서 각 주제별로 발제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처음 발제를 맡아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이재강 청년님이신데요. 일자리 파트로 고기를 잡아주기보단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재강님께서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한나 호스트님께서는 화면을 고정해 주시면 발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나 대표님께서 호스트 고정, 비디오 고정 됐나요? 재강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나 재강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광을 클릭하셔서 큰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강님께서는 현재 그 특수한 상황으로 저희 현재 이 공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지금 현재 자택 사무실에서 또한 저희와 비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재강님의 첫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를 좀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강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강님의 멋진 발제였습니다. 혹시 나는 또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같이 읽고 이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달라.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재강님? 우리 청년 정책이 퍼주기식 약간 이제 이렇게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는 정책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보단 이제 청년들이 좀 자립하고 좀 이걸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뭐 지금 현재 뭐 비서관님도 오셨고 뭐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청년 또 발제한 청년 일자리 파트로 이제 발제하신 분으로서 경기도 청년 정책이 이러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재한님께서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청년 어, 내 이제 조직이 더욱더 행정 조직이 더욱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더욱더 양성되고 육성되고 그래서 일자리나 뭐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자활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관심을 또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이지강님의 발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총 33분의 참가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경기 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첫 번째 발제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 4분의 발제자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계신 이제 분이에요. 이제부터는 현장에 같이 저랑 함께 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분은 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성기훈 청년입니다. 건강한 경기도 건강한 청년으로라는 주제로 건강 파트 발제 이어가겠습니다. 등장하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손이 아이고 땀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네네. 떨려하세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파트로 진행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왜 건강 파트를 하시려고 이렇게 자원하셨어요? 우선 제가 현재 직업이 간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의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건강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간호사 그리고 의사 그 의료계 계신 네. 분들이 많이 힘들고 더욱더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네네. 어때요? 그 전과 후에 지금 현재 나의 일상.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선 코로나 때문에 일단 병원 자체에 외부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왜냐면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건강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병원 직원분들이나 이제 의료진들 이제 다른 곳에는 많이 못 가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만 이제 거의 지낼 수 있게 병원 일집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면회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면회도 못 하고 어, 그 전에는 이제 비대면 면회라 해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서 창과 창 사이에서 이제 면회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면회가 됐었는데 이제 격상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안 되고 이제는 영상 통화로밖에 면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병원에서는. 굉장히 네. 병원은 더욱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공간이니까 네네. 예, 어쩔 수가 없겠군요. 그 코로나가 사실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네네. 진행하고 얘기를 했다가 또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처럼. 네네.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이 그죠. 예, 극복을 해야죠. 예, 또 이렇게 한 네.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남자 간호사로 네. 일하고 계신 우리 성기훈 청년의 우리 건강 파트로 네. 이제 건강한 경기도 건강한 청년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청년활동가 성기훈입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간호사 면허증을 이제 취득하고서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요. 양주시에서 이제 청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교육, 권리, 일자리, 건강, 문화, 참여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에서 제가 이제 건강 부분에 이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우선 간호사 일을 하면서 느낀 점과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토대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이제 복지 국가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돈, 그리고 뭐 여행, 문화, 그리고 예술, 뭐 등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건강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삶의 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선 청년들의 건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혈압, 당뇨, 지질혈증, 뭐 신장 질환 등등 이제 작은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뭐 정형외과적이나 아프거나 이제 내과적으로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뭐 다른 곳이 안 좋은데도 정상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 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자궁암, 뭐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 뭐 이런 거는 국가 건강검진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보통 40대 이제 이후부터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암 검진이나 이런 세부적인 질환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떤 질환을 요즘에 제일 많이 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청년들을 위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는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인식은 그냥 방송이나 대중매체나 이런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본다는 거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제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신질환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은 치료가 되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게 저는 이제 간호사가 되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냥 쉬운 질병보다도 제일 빠르게 극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분열증, 운둔형 외톨이, 뭐 화병, 알코올 중독 이렇게 다양하게 원래 선천적으로는 앓고 있지 않았지만 후천적으로 뭐 현재의 상황, 뭐 여건, 환경 이런 거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면서 또 이 정신질환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 질환을 이렇게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선뜻 용기를 내서 뭐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고 싶어도 주변에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뭐 진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질환이 돼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우선 청년들이 조기에 이런 정신질환을 발굴을 하여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청년의 건강을 위한 정책과 정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면서 누구나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발제해주신 우리 성기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 발제를 하면서 좀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건강적인 활동들과 사업들을 하는지 네네. 봤더니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라는 사업이 있대요. 그래서 네네. 청년들의 정신과 치료를 돕는 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네네. 이제 청년에 대한 뭐 우울증, 뭐 불안증, 자살률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돕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마저도 네. 청년 당사자로서 정신과를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선뜻 가기가 좀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네. 라는 차라리 뭐 그냥 일반 내과, 외과 이런 부분은 상관없는데 정신과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예민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건 것 같아요. 인식. 음, 이거를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서 가게 되면은 그냥 누구나 가서 상담만 받을 수도 있고 음, 그냥 이제 질병이 이제 진단 받기 전에 이제 좀 더 뭐랄까 상담만 받고서도 힐링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냥 네. 치료받는 그런 느낌. 그런 거가 이제 보편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인식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선뜻 그렇게 안 나서지는 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을 했었지만 음. 지금은 아니고 그런 자, 인식 개선이 되게 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이 네, 내 몸을 더 생각해서 내 몸이 더 네네, 소중하고 내가 가진 그 문제점을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네네, 좀 더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물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네, 더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이 네네, 소중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숨지 말고 네네, 당당하게 네, 정신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빨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정말 극적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사실 이제 마스크도 많이 끼고 네네. 이제 건강을 좀 더 챙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네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또 간호사시니까 네네.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를 네. 끼지 않고 네네.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그 미치는 그 파장이나 네. 그 영향이 혹시 어떤지,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비말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네. 우선 코로나19는 그러니까 이제 감염자만 봐도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파자가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고 어, 이제 본인의 이제 몸을 생각을 해서 이제 마스크를 쓴 거잖아요. 이제 걸리게 되면은 위험하고 당장 내가 질환 그 증상이 없지만 무증상 감염자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해야 다른 분들한테도 해를 안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마지막에 아까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 된 거 아닌지 네네.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 청년들이 청년 당사자들 뭐 네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뭐 국민들 전 세계 뭐 나라의 네. 사람들이 더욱 이러한 비대면 시기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네. 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알고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남을 지키는 일이기도 네. 하지만 내가 지킴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식 변화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네, 음, 보편화된다는 게 네, 네,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쓰면서. 예. 네. 그리고 마스크를 끼니까 요즘에는 네.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감기 걸렸다는 분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러니까요. 네. 이 개인 위생을 또 지키면서 네. 또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차단해 버리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기우님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멋진 우리 성기훈님의 발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경기 북부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지강 청년, 그리고 성기훈 청년에 이어서 그 다음 발제하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은 거버넌스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민간 협치잖아요. 민과 관이 지금 현재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 당사자들이 돈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열정을 모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바람은 이런 민과 관이 함께 협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 당사자들이 여는 북부 포럼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 경기도 청년들이 더욱더 협치되고 하나 되어서 그런 네트워킹망이 더 긴밀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당사자들 또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계원 청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문화 파트로 발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파란색 모자랑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세련됐어요.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메라랑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셨나 봐요. 어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항상 좀 즐겁게 좀 멋있게 좀 하고 다니고 싶어서 좀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오늘 주제 발제의 주제만 봐도 예, 예. 정말 개원님의 캐릭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놀 권리, 네, 여유의 권리. 예. 예, 약간 라임 같아요. 랩 예. 좋아해요 원래? 아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 랩의 제목답게 청년의 놀 권리, 여유의 권리.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멋진 타이틀로 네. 문화 파트를 발제해 주실 텐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계원입니다. 아까 리허설을 망해가지고 이런 여유를 부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잘 계시고 있으시죠? 나봐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아까 발제자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은 좀 행복이랑 거리가 먼 시기긴 합니다. 예, 괜찮아요.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청년들의 실질적인 행복이랑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 직업, 뭐 돈, 취업, 뭐 이런 것들의 행복의 가치가 되게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목적의 수단들인데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과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청소년기의 전체를 단 하루 약간 그 고기 도장 찍듯이 딱 결정과 평가를 받아서 다른 방법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바로 되게 살벌한 경제사회에 내던져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언제부턴가 선생님들이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런 친구들이 겁나 쿨해 보였어요. 그리고 현실감 있어 보이고 뭐 그리고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걸 덕담으로 하고 사실 뭐 사랑, 행복, 공감 이런 것들 되게 유치하고 현실감 없는 말들이 되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GDP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올라갔죠. 그리고 한국 가수들이 한류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뭐 어디 나가도 다 한국인들을 알아볼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청년으로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들이 지금 똑같이 적용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10년 동안 돈을 모아도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고 입 다물어야 버틸 수 있는 정규직, 그 정규직이요. 그렇게 원하는.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 정글에서 문화와 예술과 창업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죠. 사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건 피 빨리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정도죠. 사실 근데 이것도 대다수는 부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사람 갈아 쓰는 비정규직이나 뭐 취업 준비생 아니면 아예 취업 포기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아까도 뭐 우울증 얘기도 나왔지만 뭐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알다시피 자살이에요. 그 자살자 수가 내전국의 사망자 수와 비견될 정도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죠. 저희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눌려 죽는 세대입니다. 빈곤으로 자살한 일가족이 족발을 먹었다는 걸 욕을 하고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가 돈가스를 먹었다는 것에 욕을 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어요. 기업이 올려놓은 사회의 질과 소비 문화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오롯이 있는 것 자체가 생존이 되었습니다. 행복? 그런 거 솔직히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없죠. 내가 잠깐 놀거나 여유 있으면 사실 구체의식 같은 거 들어요. 나 뒤처지지 않나?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은 눈을 가리고 무작정 달리거나 숨어버려요. 이곳에서 우리가 쉬거나 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좀 만나서 놀자 같이. 그냥 뭐 어려운 청년 의제나 정치적인 논의 말고 그냥 만나서 놀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행복한지 같이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그게 청년 정치의 시작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대화를 시작했고, 환경이 힘들고 살기 바빠서 못 나오는 친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청년 수다 공간 조성과 쪽방촌 혼밥 요리 대회, 그리고 덕질 컨테스트, 그리고 저의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인싸예요. 그 친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획 중이에요. 저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놀고 싶은가요? 일단 한번 와서 놀아보세요. 이계원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멈춰도 돼라는 노래인데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잠시 멈춰서도 돼. 예, 억지 웃음 부리지 않아도 돼. 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사실 이 멈춰도 돼라는 노래가 저희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 정말요? 그런 네,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멈춰도 돼. 네. 예,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농담은 아니고 진짜인데 홍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인드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되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쉬는 게 불안하고, 네. 노는 게 막 피말리고 왜 내가 놀아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저도 물론 그렇고 그래 왔고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계속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괜히 얘기를 듣고 나서 느낀 게 진짜 이런 삶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여유 없이 사는 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되는지, 우리가 느끼는 왜 불안감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해 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사실상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몸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 이제 번아웃 와서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와 놀 권리를 주장하는 놀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마인드가 결국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 청년들의 삶을 좀 향유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나요? 모르겠지만 예. 표현이 하나 들어왔어요. 청년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기본적인 거리를 찾기 위한 정책이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이 이제 청년들에게 삶을 주고 여유를 주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싫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나태함의 권리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나태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공유 경제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 덕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내가 돈을 받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뭔가 좋은 결과를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유를 갖고 쉬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도 좀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본소득도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어때요? 이렇게 잠을 많이 자서 나 많이 자서 나 게을러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상 4시간 자는 거랑 뭐 기본적으로 7,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7시간, 8시간 자서 오래 잤다고 느껴가지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랑 네, 4시간 자고 난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피곤해한 거랑 네. 차라리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이런 사상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질문드리고 저는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자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자꾸 뭐 이제 나태함, 뭔가
노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거를 여유 자체가 무조건 쉬고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다 모임을 했을 때 그냥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평소에 너무 바쁘고 맨날 알바만 하느라고 아무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 자꾸 야간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늦게 와 피곤해 죽겠는데 했는데 다른 친구가 아, 그거 무슨 사장님 종특이냐, 나도 저번에 그랬어 이러면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무슨 게으름 나태함 놀자 쉬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사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안 배웠고 우리가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에 여유를 갖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배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달려만 온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쉬자 막 자자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까 뭐 비유로 예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 인식이 되면 사실상 공통 분모가 또 생기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또 만약에 그게 안 바뀐다 하면 내가 들어가서 참여해서 네. 바꿀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이 네.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또 그렇죠. 뭐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기현 청년 혹시 물러나시기 전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노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와서 꼭 노세요. 제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멋진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경기 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넘는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제 1시간을 좀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들어오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총 두 분의 발제자분이 좀 더 남았는데 한번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청년, 우리 파주에서 활동하는 김지연 청년이 우리 참여 파트로 청년 참여, 새로운 행정 참여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은 안 하셨죠? 네, 긴장은 안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본 리딩 하시고 이렇게 오늘 발제해 주실 거 준비해 주시니까 어떠세요? 잘하실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해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참여 파트를 이렇게 맡아서 하시게 됐어요? 사실 뭐 딱 제가 뭐 참여를 원래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이제 어쨌든 경기 북부 이제 지역에 있는 각각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쨌든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을 해보자라는 어쨌든 목적으로 모였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어떤 행정 체계라던가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발제 주제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나저나 파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파주에서 뭐 협의체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정책위원인가요? 협의체인가요? 그 저희는 이제 파주시 위원회, 파주시 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청년위원회. 뭐 여러 가지 경기북부 활동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동도 하시고 네네네. 많은 참여 활동하고 계신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청년 참여, 새로운 행정 참여 패러다임 주제로 한번 네. 우리 김지연 청년의 참여 파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청년 참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참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하게 된 파주시 청년위원회 김지현입니다. 저 이제 현재 우리 청년 세대는 저는 이제 변화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청년 세대라는 거 사실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세대였고 계층이었는데 이런 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정부 정책이라는 거 어떤 지방 정책들이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의 양이 어쨌든 절대적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도 어떤 사회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 또한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라던가 어떤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고용의 정책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으로 실제로는 이제 청년들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아까 앞에 다른 분들이 이제 발제해 주신 것처럼 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뭐 권리나 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들 그 외에도 이제 뭐 주거, 결혼, 건강, 뭐 결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요구가 확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의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영역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고 어떤 문제들은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하게 그런 청년 관련된 문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보게 되면 아직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행정 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아직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화하고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청년 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청년 협의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사실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제한된 형태로서 또는 제한된 인원들만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어쨌든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아니 뭐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역할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책 참여에서 이제 단순히 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한된 영역에 한해서 하게 되는 영역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관 중심의 그런 수동적인 참여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을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각각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하고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청년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청년의 문제가 이제 청년 정책 또는 청년 문제의 대상으로만 청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청년 정책을 형성하고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꼈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청년 당사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권한이라던가 참여가 보장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치고 있는 어떤 청년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행정 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관 중심의 또는 이제 수동적 방식의 이제 그런 참여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들의 어떤 그리고 청년들의 주관, 청년들의 이제 의지적, 자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코로나 같은 것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한 상황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들 아주 바쁜 시간들 내주셔서 이렇게 줌으로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각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이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이제 이런 경기도에서 이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함께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민간 협력에 기반을 둔 어떤 청년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떤 청년의 권익 증진과 어떤 청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이 진행하고 있는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이 저희 청년들의 중심으로 맞아요, 청년들이 협심해서 만든 그 포럼이잖아요. 네, 맞죠. 사실 진짜 관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아 맞죠. 사실 맞습니다. 진짜 이런 데가 없어요. 경기 북부 청년들이 직접 사비로 모아서 네 꼭 맞아요.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는 게 이거는 정말 모범 사례고 네. 이거는 정말 타 내 사례를 본 적이 물론 있긴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는 네,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우리 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다 보고 계신데 네. 예,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문제인식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신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런 민간 거버넌스 구조가 네.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네. 그 이상적인 물론 이상적인 거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민간 협력을 기반에 둔 이제 청년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생각하시는 다른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청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겠다 혹은 내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내가 어쨌든 사회를 조금 변화시켜보고 내가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놨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것을 시작해보자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청년들 자체로 그런 어떤 힘이라던가 영역을 갖추는 것이 사실 어쨌든 앞으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한 단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더욱 더 많이 힘을 내고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네, 서로 네. 이제 목소리 합의를 하는 것도 네 맞아요. 더욱 더 큰 이제 문제 인식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 그렇죠. 10명의 문제 인식을 하는 청년들 참석하는 게 좋고 그렇죠. 10명보다는 100명이 좋고 맞아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연님은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이렇게 화살이 날라올 줄 몰랐는데 어. 아 저도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회차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2회차 포럼인데 1회차 때부터 사실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지금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앞으로도 이제 경기 북부에서 이뤄지게 되는 어떤 청년 거버넌스라는 거 어떤 청년 공동체 활동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걸 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네. 그런 형태로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북부에서 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그런 파주의 위원회 활동도 네네. 그리고 경기 북부의 네트워크 활동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기대가 되고 더욱더 많이 지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그냥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재밌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 그러니까 흥미나 사실 그런 걸 잃게 되면 사실 예. 그러니까 좀 고역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올해 그 흥미를 잃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끔 같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김지현 청년의 참여 파트 발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성원 님이신데 우리 최성원 청년이 우리 권리라는 파트로 청년과 장애인이 아닌 청년 장애인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성원님께서는 저랑 같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우리 회의에서만 뵀다가 이렇게 같이 이런 포럼에서 뵈니까 또 영광이네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다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피나를 장식해 주실 우리 최성원님 발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년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주로 그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고민이고 이를 나누어 들겠다는 분담한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책 관련한 활동으로 4년 이상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부터 활성화 사업부터 아무것도 없던 청년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기회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청년 정책이 모든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들이 과연 우리가 아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똑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청년 정책은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과 교육 여건, 가정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누가 더 못 사는지, 누가 더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쇠사슬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바로 청년 장애인들입니다. 당장 오늘도 이들은 청년과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제안하는 내용, 이들의 지원하는 내용은 청년인지 장애인인지 이 두 가지의 선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정책으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 지원부터 자동차 무소유 시 행복주택을 지원해주는 사업들까지 다양한 배정을 하고 있지만 장애 청년들은 이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에서 이동권이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차량과 수백만 원의 개조 비용을 내야 되고 주거 정책에서 지원받는 행복주택이 계단이 있어서 아니면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결국 월세를 전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비싼 자동차와 이 비싼 집들은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통계상에서만 이들은 고소득층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 정책인 청년 정책이 22만 청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양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정책 일반화, 즉 모든 청년이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책의 시급성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청년 장애인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장애인 개발원의 연구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청년층 중에서 장애인들을 지칭한 호칭조차 통일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지금 2회차를 맞은 북부 포럼에서는 저는 정책의 초점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온 현재의 정책을 정리하고 개인의 필요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청년 장애인처럼 소외된 청년 계층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역차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차별의 문제도 공론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즉 청년 장애인들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 장애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우리 사회가 같이 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2만 청년 장애인들 중 한 명으로서 이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터민과 다문화 가정처럼 아직까지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님께서 그 청년과 장애 하지만 이건 숨길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성원님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권리 증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따로 강사로도 모시긴 했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다고 느꼈던 부분이 네,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숨기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그게 있다고 내가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물론 당당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소외될 수도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개인이 개성을 갖고 독창적인 존재일 뿐이지 개개인이 결점을 갖고 부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가 결점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장애가 있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disable이 너무 편향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애를 뭐 약간 도움이 덜 필요하거나 더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단어의 뜻도 바꾸는 게 거버넌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 거버넌스 활동이 결국에는 소외되거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청년 당사자들이 더욱더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번 거버넌스의 발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또한 각자의 사업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활동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 과정 중에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서로 쉐어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최성원님의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션 1 진행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나는 추가적으로 이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 조한나 대표님께서 호스팅을 갖고 계시니까 그 뭐 예를 들어 말로 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이렇게 해제를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김혜영 청년 말로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우리 조한나 대표님께서 우리 음소거를 한번 해제를 시켜 주세요. 우리 김영 청년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문제 인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낼 수 있는 뭐 간담회라든 뭐 모임이나 네트워크 파티라든 여러 가지를 이제 관에서 수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뤘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또 우리 경기 북부에서 시작되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채팅창에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혜영님처럼 이게 말로 하셔도 되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세션 2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생각이 아직 안 났다, 정리가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경종 비서관님 등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총 두 분의 우리 관에서 오신 모경종 비서관님과 임병도 자무관님 계시는데 한번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 자리를 이제 경기 북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제 자리인 만큼 굉장히 저 또한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우리 관에서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혹시나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소감을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무경종 비서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로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 청년 거버넌스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 발제자분들을 비롯한 우리 특히나 우리 조한나 대표 지금 발제하고 계시진 않지만 많은 지금 이 전반적인 행사 관련해서 또한 기획 관련해서 많이 도움 주셨고, 또한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일이 있으셔서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김선도 청년님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도 현재 방에는 계시지만 네, 여러 많은 청년분들이 지금 많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뭐 저는 뭐 물론 관에서 일하지는 않지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굉장히 많이 일해주시고 그렇게 수고해주신 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우리 이어서 우리 임병두 전문가님 이야기 듣고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한 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옥탑방 청년들의 존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있으신데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껌을 들고 드시고 계시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이 잘 끝나셨나 봐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청년들의 그러한 내용이 DB가 쌓여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한 이렇게 유익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 우리가 청년 시대를 지나간 이제 이후의 청년들이 또한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전 세대 청년은 우리 선배들 우리 아저씨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라고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청년 활동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DB가 또 공유되고 나뉘고 좀 이렇게 취합이 됐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우리 옥탑방 청년들에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운전 조심히 해서 들어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시간이 몇 분 있는데 나는 오늘 꼭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파주에 거주하시는 김병민 청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얼굴 이렇게 공유가 된다면은 공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맞죠.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목소리 내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수혜를 누리며 살면 돼요. 하지만 좀 우리가 좀 불합리한 게 있고 우리 청년들이 무언가가 이게 지금 청년들이 받는 이게 특혜가 뭔가 부족해. 뭔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좀 뺏기고 있는 것 같아. 라면 우리가 더욱더 정책 참여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이걸 해결해내고자 일어나는 그런 활동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점점 더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과 그런 복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파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병민 청년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이를 주장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게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김혜영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 각 시군 거버넌스 지원 정책으로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제 전문가와 멘티, 멘토 그리고 컨설팅이 시행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그 청년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끔 좀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완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아까 전에 오정민 청년께서는 개인톡으로 저한테 왔는데 이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결과 취합하는 시스템이나 이제 기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리 잘 좀 해줘라고 개인톡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더욱더 계속 이어나가서 2021년에도 저희가 경기북부 포럼을 또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경기 북부 청년들의 삶의 향상 권리 주장을 위해서 많이 우리 협치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이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했나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더욱더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더 달라지겠지만 더욱더 많은 주제로 많은 테마로 많은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들은 더 좋은 기록이 되어서 더 좋은 삶의 청년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시간 이제 30분 가량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나가시지 않으시고 각자 또 바쁘신 일터 중에서도 또 퇴근하시고 또한 시간 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머지 얼굴은 안 나오고 제 얼굴이 나올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도 경기 북부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음 북부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일정은 공유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 우리 지금 고양시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 북부 포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이 선물 스티커는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간직하시고 경기 북부 거버넌스 북부 포럼 잊지 말아 주시고 꼭 잘 가보로 고이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 이사야고요. 경기 청년 거버넌스 북부 포럼 지금 청년들의 생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